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부부 상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서로 포인트가 너무 달라. 난 지금 너무 괴롭고 배신감과 충격과 분노 이런 감정에 압도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막상 잘못을 저지른 저 사람은 나의 이 심정을 1%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문가인 부부상담사 앞에 가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상담사를 통해서 네가 들으면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부부상담을 꾸역꾸역 이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 외도를 걸린 직후라든지 배우자 외도가 진행 중일 때는요, 부부상담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부부상담 했는데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상담이 다 쓰레기다, 아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부부상담이 효과가 있는 시점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상담 언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외도를 걸린 직후 또는 배우자가 외도 중일 때는 부부상담을 왜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상담 가시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외도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가 남편과 아내 둘만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 둘만의 문제라면 둘이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원인을 찾으면서 또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의사소통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서로 같이 좋은 마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외도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어떤 다른 제3자가 끼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이 뒤돌아서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부 상담으로는 외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배우자를 상대하려고 들면 안 되고 상간자를 상대해서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바람피웠던 배우자가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고 진짜 조금 반성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회복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둘이 서로 마주 보았을 때 오롯이 둘만이 남았을 때 부부 상담을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 배우자가 부부 상담을 가자고 하니까 꾸역꾸역 콧뚜레한 소처럼 끌려다니면서 부부 상담을 다니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그 사람들이 부부 상담을 한다 한들 얼마나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하겠냐고요. 그거는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상담을 다니면서도 뒤에서 외도를 이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은 외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외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균열이 가고 위기가 생긴 부부가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 받는 게 부부 상담인 거지, 외도를 멈추게 하는 게 부부 상담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도한 배우자가 합리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하고 나서 딱 오픈을 했을 때 이 배우자 태도가 어떻던가요?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싹싹 빌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용서를 빈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발끈해가지고 왜 괜히 남의 핸드폰을 봐서 문제를 일으키냐, 내가 이거 숨기느라 힘들었는데 왜 굳이 이걸 찾아내서 네가 혼자 상처를 받냐, 또는 왜 내 탓만 하냐, 바람 피운 게 나만의 잘못이냐, 너도 잘못이 있지 않냐, 네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지 않냐, 네가 나와의 성관계를 거부했지 않냐, 이러면서 일단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인 사람, 피해 배우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지 잘났다, 자기 잘못 없다, 이렇게 뻔뻔한 태도인 사람을 상담실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다 한들 이 사람이 반성 모드로 이렇게 돌아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뻔뻔한 태도, 자기 방어적인 태도는 상담실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담사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좀 애정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한테 그 애정결핍을 좀 충족을 받았으면 제가 바람을 안 폈을 수도 있는데
제 배우자가 좀 냉정하고 차갑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힘들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배우자는 저를 위로해 주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요.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되게 지시하는 태도로 대했지 저를 진짜 감정적으로 보듬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저한테 살갑게 대하고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줄 때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자기 성장 과정 탓이나 배우자 탓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니면 상황 탓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은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부부상담을 통해서 알아갈 텐데, 아직은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있는 마음에다가 아무리 부부상담을 받는다 한들, 그 부부상담을 합리화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이 자기가 부부상담을 갔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생색을 내요. 생색을 내고, 야,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까지 내가면서 내 업무에 지장이 생겨가면서까지 내가 너가 그렇게 가자 그래서 널 위해서 내가 다녀줬잖아. 다녔는데 뭐 나아진 거 있어?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야, 너 혼자 다녀라.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그 면피용으로 부부상담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반성이 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 아직 마음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부 상담을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부부 상담사가 피해 배우자인 내 편이 아니라 중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부 상담을 오는 피해 배우자들의 그 기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 인간한테 좀 따끔하게 혼을 내줘가지고 이 사람의 이런 태도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얘가 지금 영 상황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면 상담 선생님이 이 인간 아주 혼쭐을 내주겠지? 내가 못하는 욕까지 좀 들어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내가 너무 통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세요. 특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을 세게 하고 피해 배우자 편에서 100%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부 상담을 오면 자기 외도한 배우자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서인지 저한테도 부부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부부 상담은 하지 않고 피해 배우자만 상담하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 배우자 이렇게 1대1 상담만 하거든요. 왜냐면요, 저같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피해 배우자 편을 드는 사람도 막상 상담에서 딱 이렇게 만나면요, 이 앞에 있는 내담자의 심정에 공감을 해주고 경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담이라는 게 원래 근본이 공감과 경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앉아 있어도요, 아, 그럴만 했네요. 그러셨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상담사의 숙명인 거고, 부부 상담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람한테 대하는 거, 저 사람한테 대하는 거를 되게 고도의 계산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부부 상담을 할 자신이 없어서 부부 상담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자격 미달인 부부 상담사 또는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외도를 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잘 못하는 상담사는 중립을 지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중립이라도 지키면 다행인데 피해 배우자의 편을 들지 않고 가해 배우자의 편을 든다든지 가해 배우자 편에서 기울어져가지고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상담사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부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부부상담 괜히 다녔다. 부부상담 갔다 오니까 이 새끼가 더 날뛴다. 더 뻔뻔해졌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엊그저께 온 어떤 아내분은 남편이랑 이제 부부상담을 다녔는데 이 부부상담사가 둘이 같이 이제 앉아있을 때 셋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상담사인 저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내분이 뭘 원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뭘 원하는지를 딱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라. 아내분의 의사소통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아내분을 딱 지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그래도 죄인 모드로 열심히 부부상담을 다니면서 따라다녔는데 이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180도 돌변을 해가지고요, 아내분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가스라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사가 그러잖아. 네가 하는 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야, 알아듣게 좀 말을 해봐. 네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명령조로 얘기하고 네가 말하는데 포인트가 없으니까 너랑 내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내가 바람이 난 거 아니야. 너 이 대화 방식 못 고치면 너랑 나랑 회복 안 돼. 네가 고칠 문제지 난 문제 없어. 상담사도 그러잖아. 네가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남편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아내분이 부부 상담을 가가지고 오히려 자기 힘을 얻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더 마음의 병을 얻으신 거예요. 이 외도 피해자는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일생일대에서 처음 겪은 너무 큰 충격이고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진짜 몰라. 오죽하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겠냐고. 제정신이 아닌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병 걸린 거나 다름없는 힘든 사람에게 제정신이기를 요구를 하고 지금 외도를 당해서 제정신이 아닌 건데 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당신이 이러니까 배우자가 바람이 났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해버린다든지 또 바람 피운 배우자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치고 팔짝 피는 포인트가 그거잖아. 이 새끼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본능적인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혼자 너무 떳떳한 척 이성적이고 막 뭐 합리적인 척을 오지게 하니까 우리가 더 미치는 거잖아요. 상담사 앞에서도 자기는 굉장히 차분하고 자기는 뭐 이성적이고 자기는 너무 멀쩡한 사람인 척을 하는데 상담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어? 이 사람은 이렇게 멀쩡한데 이 피해 배우자가 이 모양이니까 이 사람이 참 그동안에 답답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이 났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입 밖으로 내버리니까 피해 배우자는 부부 상담을 다니면서 더 억울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배우자가 외도 중일 때 안 되고요. 배우자 외도가 걸린 직후. 걸린 직후에는 얘가 진짜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 정리가 아직 다 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의 성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 자기 방어적일 때는 상담을 가나마나 돈값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간자와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진짜 반성을 하고 내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자면서도 이불킥을 하고 내가 진짜 병신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피해 배우자의 심정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좀 해주고 회복할 노력을 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게 부부 상담인 거지. 이 사람이 여전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여전히 나가서 딴 년 딴 놈을 만나고 있고 할 때는 부부 상담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힐링 상담이다. 뭐 자기 치유 상담이다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데 가면요. 배우자 외도 하든 말든 냅두고 내가 치유돼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남편도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 또 종종 있어요. 이런 데서 아무리 내가 힐링을 하고 치유를 하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반성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내가 이렇게 나의 치유와 힐링에 치중하는 동안에 배우자는 상간자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 상담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외도가 발생했을 때 당장 중요한 거는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건 절대 지들둘이 스스로 헤어지지 못한다. 지들둘이 알아서 정리하는 분류는 절대 없다. 명심하시고 그 불륜 사이를 정리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둘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외도 상담도 받고 으쌰으쌰 하는 거지. 이렇게 제정신 아닌 사람이랑 손붙잡고 부부 상담 백날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제가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분들의 사연도 있고 경험담이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